자,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카페에 들어가서 미국에 어떤 좋은 거주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진로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어느 학교가 좋은지 찾아가고 그 학교 주변의 매물을 보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애틀란타, 잔스크린, 너스캐롤라이나, 캐리, 라스베가스, 핸더슨, 오스틴, 시더파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놨어요. 제가 한 15개 정도 해놨는데,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직접 가가지고 이것들을 다 봤습니다. 이 도시들을. 그래서 제가 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실제로 미국 막 20, 30년 사신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거주지를 정한 사람이 없어요. 어디가 어떤지 절대 몰라요. 특히 뭐 시카고 사는 사람이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 분위기를 안다고요? 20년, 30년 살아도 절대 모릅니다. 캘리 사는 사람들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다고요? 절대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방에 제가 서부 빼고는 웬만하면 동부, 중부, 남부를 한 방에 1년 안에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도시가 적어도 중부와 동부가 어디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웬만하면 많이 아는 편에 속하다고 좀 자부하는데요. 어쨌든 이렇게 리스트업을 딱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쭉 한번 돌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애틀란타 존스 크레이라 그러면 먼저 이제 가장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를 정하고 제 예산 범위를 정하고 집 특징을 정하고 이렇게 해놓고 몇 군데가 나오면 거기에 주소를 찍어서 존스 크릭은 이 주소를 가보자, 캐리는 이 주소를 가보자,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글에 입력을 쫙 다 한 다음에 미국의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쭉 돌았던 거죠. 쭉 돌고 나서 이제 내가 범위를 좁혀야죠. 일단은 주를 정해야죠. 내가 텍사스에 살지, 캘리에 살지,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지, 이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다 돌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데는 좀 많이 있었죠. 많이 있었지만 우리 와이프가 텍사스, 달라스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범위가 강제로 좁혀졌죠. 제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좁혀졌죠. 그래서 저는 텍사스, 달라스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. 텍사스, 달라스를 딱 보면 또 이 달라스에서도 뭐 프리스코, 알렌, 플라마운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심도 있는 리서치가 들어가는 거죠. 어떤 리서치가 들어가다면 저는 일단 학교를 많이 봐서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교 졸업생들이 어떤지, 그다음 범죄율이 어떤지. 미국은 납치가 정말 많다 그랬잖아요. 1년에 3억 인구인데 1년에 90만이 납치되고 45만이 아동 납치.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치안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딱 어느 마을로 정한 거죠. 그 마을로 딱 정하잖아요. 그 마을로 정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한 방에 해야 돼요. 미국에 딱 가서 저처럼 미국에 친인척이 없어가지고 어느 주에 살아도 상관없는 사람은 오히려 정하기가 어렵죠. 다 가봐야 되니까. 그런데 만약에 뭐 연고자가 있다거나 내가 어떤 특징 때문에 어떤 주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정하기가 좀 수월해지죠. 그리고 나면 일단 거기 답사를 가는데 거기 미리 일단 집들을 쭉 정해놓고 일단 답사를 가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됩니다.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저도 이거 일주일에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한 방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지역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리얼터를 만납니다. 그 리얼터는 그냥 한인 리얼터를 정했어요. 근데 그 리얼터를 어떤 리얼터를 정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잘하시는 분 고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화번호를 쓰고 오셔야 돼요. 근데 구글 보이스나 텍스트 나우 등으로 공짜 번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자세하게 조사해 보시면 될 거고, 저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나우로 그냥 공짜 번호를 미국 번호를 따가지고 한국에서 잘 썼죠.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은행을 개설하고 와야 됩니다. 왜냐면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되니까. 요거를 쫙 미국에서 한 방에 해놓고 와야 돼요. 한 방 갔다가 리얼터 정하고 전화번호하고 은행을 딱 정하고 와야 됩니다. 한국에 딱 들어와서 이제 진로를 보는 거죠. 클릭으로 뭐가 나왔네 딱 봅니다. 근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하거든요. 좋은 인기 지역은요, 좋은 매물 뜨면 당일에 60명이 보고 가요. 제 집도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리얼터한테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. 제가 마음에 드는 지역에서 제가 이거 좋습니다, 이거 관심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발 30분 안에 가서 제일 먼저 셀러를 만나달라, 그것만 딱 부탁을 하고 왔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매물이 뜨자마자 제가 리얼터한테 전화해서 바로 리얼터가 그 셀러를 만난 거죠. 그래서 네고시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. 들어가서 셀러는 바로 안 팔라 그래요. 이 셀러는 이제 좀 기다리면서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오길 바랬는데 제가 현금을 준비했어요. 또 미국 애들이 현금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풀캐시로 사라고 강조해요.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풀캐시를 보유한 다음에 사는 거죠.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불리할 게 없는 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모기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 파는 사람들은 캐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는 그냥 한국인들은 자기 한국 신용으로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송금해서 거기서 풀캐시로 싸주면 구매가 더 경쟁력이 있어요. 저도 그렇게 했고요. 내 캐시가 있으니까. 근데 내가 비딩한 가격이 오케이 안 하면 난 딴 거 보겠다. 그래서 이제 셀러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바로 거기서 오케이를 받아냈죠. 그렇게 되면 바이어스 인포메이션, 뭐 제 인포메이션을 적고 셀러스 디스클로저 노티스 사인 해가지고 입찰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한국에서 가능해요. 왜냐면 한국의 부동산 서류와 미국 부동산 서류가
사인들과 차원이 다른데요. 대신에 이거를 다 다큐 사인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리얼터가 다 그냥 이메일 주면 저는 그 이메일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다큐 사인으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서류는 한국은 한 장이죠. 여기는 거의 뭐 100장 가까이 돼요. 어마무시합니다. 근데 리얼터 믿고 했죠. 뭐 다 읽지는 못했어요.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는 10% 정도 배액을 배상하잖아요. 우리가 중간에 부동산 아파트 계약금도 10%나 넣어야 되고, 이거 내가 안 하겠다고 중간 취소하면 10% 배액을 배상해야 되잖아요. 만약에 중간에 철회하면 엄청나게 계약금이 뜯기는 거죠. 근데 주마다 틀리지만 제가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1%만 계약금을 넣으면 돼. 그러니까 뭐 5억짜리다 그러면 500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500만 원도 처음에 기간을 딱 정해서 인스펙션, 그러니까 이 집을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줘요. 이 집을 검사할 수 있는 기간에 검사를 딱 하고 내 맘에 안 든다 그러면 철회하면 1% 그냥 받는 거예요. 이 중간에 내가 이 집을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철회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돈 뜯기는 거 없이 다른 집 보면 되는 겁니다. 물론 중간에 인스펙션 피는 제가 내는데, 인스펙션 피는 뭐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라 계약금 5억짜리면 5천만 원이 계약금이라서 5천만 원 배상해야 되는 한국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미국 집은 한국 집이 아파트랑 달리 자기가 마음에 들면 일단 계약을 거는 게 낫습니다. 왜냐면 인스펙션만 빼고는 크게 그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래서 통상 계약금 내고 4, 5일 정도가 바이어스 옵션 기간이에요. 이게 제가 얘기했던 단독으로 내가 이 집을 인스펙션해서 구매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정한 처음에 베팅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인스펙션을 하고요. 이 기간 안에 구매 철회를 하면 계약금을 안 날리고 가는 거고, 이 기간에 구매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막 며칠 막 더 끌고 몇 주 더 끌어서 구매 철회를 해버리면 1%는 날려요. 그래도 한국의 10%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. 자, 그리고 인스펙션 다 하고 나서 이걸로 이제 인스펙션 한 결과 셀러한테 다 보내고, 인스펙션 해봤더니 너네 집 상태가 별로 안 좋아, 이거 고쳐줘, 집수리를 요청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밀당이 이루어져요. 집주인이 야 얼마 깎아줄게, 뭐 혹은 뭐 고쳐줄게,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게 없는 게, 제 리얼터랑 저 셀러 리얼터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셀러랑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제 리얼터랑만 얘기해서 리얼터끼리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런 게 비용 클로징이나 뭐 이런 거 정산이 되면 나중에 오케이 하면 이제 사인을 해서 바이어스 클로징다, 내가 바이어인데 나는 이렇게 클로징 하겠다 수령하고,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해야겠죠. 아무래도 잘못된 집 샀으면 큰일 나니까 보험 가입하고 셀러가 클로징 서류 사인하면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리얼터 피는 미국은 굉장히 비싸요. 근데 매수자는 없고 매도자가 6%예요. 그래서 매도자가 6%의 수수료를 내는데 보통 매도자 리얼터 3%, 매수자 리얼터 3% 반띵 해 먹습니다. 그래서 리얼터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다 구하면 6%를 다 먹으니까 꽤 많이 남는 거죠. 그죠? 단독 물건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. 6%면은 5억짜리 집이 6%면 얼마예요? 2,500만 원이죠. 근데 거기서 반띵하면 한 1,300, 1,400인데 내가 바이어, 셀러 다 알면 보면 2,500만 원, 한 집 하나 팔면 5억짜리인데 2,500만 원 먹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. 그리고 요즘에 프롭테크라 그래가지고 뭐 레드핀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, 이런 회사는 오히려 내가 이제 바이어다 그러면 바이어 리얼터가 보통 3% 먹잖아요. 그럼 리얼터한테 뭐 1, 2%를 뜯기도 합니다. 리얼터한테 별로 돈을 안 주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단독주택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, 아파트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얼터한테 굳이 깎는 게 좋은 거냐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. 그거는 개인 판단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미국 집 구매 속성어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